오히려 세상만큼 민주적이고 세상만큼 합리적이고 세상만큼 말이 통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최경환입니다. 현재 과학과 신학의 대화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고요. 또 인문학 신학연구소 에라스무스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써서 저자라고 말도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예. 주로 관심 갖고 공부한 분야가 정치 철학이랑 또 공공신학. 처음에는 기독교 사회윤리 혹은 뭐 정치신학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조금씩 공부하다가 최근에 공공신학이라는 분야가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해서 또 뭔가 싶어서 좀 공부를 해보게 됐고요.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윤리, 또 공공신학, 정치신학 이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공공신학. 네, 사실은 공공신학이 뭔지에 대해서 진짜 제가 질문 많이 받거든요. 근데 참 말할 때마다 쑥스러운 게 이게 공공신학 맞나 스스로 되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 게 아주 직관적으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그동안 신학이라든가 복음이라든가 어떤 교회의 어떤 활동들이 굉장히 사적이고 또 교회 중심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신학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당위,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은 그럼 신학이 공적이지 않은 적이 있었나?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어느 시대나 신학이나 신앙 혹은 교회는 사회와 혹은 뭐 정치와 혹은 뭐 공론장과 항상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오긴 했지만 조금 더 최근에 여러 가지 변화된 상황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게 공공신학의 어떤 태동이 되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많이 얘기하는 건데 민주주의라든가 다원주의라든가 세속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응을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게 공공신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동물신학, 페미니즘 신학 이런 것들은 이제 환경신학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소개가 됐는데 좀 약간 상황신학, 응용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학이 공론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고 또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어떻게 사회와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학제간 연구를 통해서 신학의 목소리와 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아프리카로 이제 유학을 갔는데 지도 교수님이 민중신학 요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왜냐하면은 해외 학자들이 한국 신학을 물어볼 때 민중신학을 대표적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딱히 할 말이 없더라고요. 민중신학 요즘 어떻게 바뀌고 있지? 어떤 걸 연구하고 있지? 그러고 나서 다시 한국 상황을 보니까 한국의 민중신학자들은 최근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또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쟁도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과연 민중신학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할까 그런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똑같이 전 세계적으로 그동안 해방신학을 열심히 해왔던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가난한 자들, 억압받는 자들이 새로운 계급을 형성한 거죠. 프롤레타리아들이 이제 부르주아로 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억압받는 자들이 다시 또 새로운 계급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과연 요즘의 민중은 누군가 혹은 해방되어야 될 사람은 누군가 라는 고민을 한 거죠. 해방신학자들, 정치신학자들은 민주화를 위해서 싸웠잖아요.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신학적인 어떤 자원을 동원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하고자 했던 민주화가 완성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그들의 신학적 과제는 뭘까? 이걸 고민하게 된 거죠. 그래서 민주화 이후에는 과연 우리가 그동안 했던 신학적 담론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민주화 이후의 공론장, 시민사회라고 하는 어떤 장소, 세팅 속에서 신학이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예전의 투쟁이라든가 저항의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공감하게 된 거죠. 거기서 필요한 거는 연대와 협력과 혹은 합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옛날처럼 이제 짱돌 들고 나가서 독재 타도 뭐 혁명 이런 신학을 한 게 아니라 이제는 민주화 이후에 시민사회에서 의사소통을 통해서 얼마만큼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는 시민성을 갖고 있느냐 신학의 어떤 방법론이라든가 태도가 바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중요한 학문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공공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많이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맥스텍하우스만 알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우물한 개구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공공신학 국제 저널이라고 하는 그 저널 잡지라든가 혹은 뭐 독일이나 영국 그리고 남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이제 공공신학 연구 학자들의 글을 많이 접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전체 그림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좀 얇고 넓게 공부하면서 대충 요즘에 어떤 이슈를 갖고 어떤 방법론으로 어떤 화제를 갖고 지금 연구하고 있구나, 대충 이제 매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걸 정리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책을 쓰게 됐고, 제가 공공신학으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잡은 거는 지금 현재 1970년대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공공신학을 연구하는 6가지 흐름을 6가지 길로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나라에서 어떤 방식으로 공공신학이 연구되고 있는지 지도를 그리는 어떤 그런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시면은 아마 공공신학이 어떻게 태동됐고 어떤 기원을 갖고 있고 어떤 방법론으로 지금 연구되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스케치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실은 공공신학은 교회를 위한 신학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중심의 신학을 벗어나자고 나온 게 공공신학이고, 개인적인 신학을 벗어나자고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하고 공공신학은 크게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한편 다시 생각해보면 교회는 항상 사회와 만나는 어떤 접점이 있거든요. 요즘 한국교회가 너무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된다든가 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낸다든가 이런 게 거의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공공신학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가 세상만큼만 되자. 그러면 덜 욕먹을 것 같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사회적으로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다들 함께 그 상생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너무나 권위주의적이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발상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회가 사는 길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만큼 민주적이고 세상만큼 합리적이고 세상만큼 말이 통하는 집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공공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발을 맞춰서 함께 사역도 하고 함께 협력해서 뭔가 할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공공신학이 그래서 한국교회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공부한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목표지, 이건 꽁꽁 숨겨가지고 몇몇 사람한테만 보여주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공공신학을 전공했으니까 공공적으로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수요일마다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냥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그 내용들 전달하고 있고요. 같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공부하고 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유튜브에서 최경환의 신학공방, 관심 있는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